싱겁게 먹었을 경우에는 이 소금기 농도가 산성 쪽으로 떨어져서 혈액에 피가 타개지고 저염식의 문제점을 크게 구분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태어나는 환경과 체질에 따라서 각각 소금 섭취량이 다르는데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양 이하로 섭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과 육지에 내륙에 깊숙이 사는 사람들의 소금 섭취량이 다릅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생선이나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양이 작고 내륙 깊숙이는 섭취하는 양이 많습니다. 또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소금 섭취량이 많지만 시베리아에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적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체질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이 아닌 식물도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콩팥이 강하거나 약한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콩팥이 건강한 사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일 소금 섭취량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걸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양에 소금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설사 그 소금 양이 얼마라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먹는 양에 따라서 소금 전체 양이 다르는데 내가 얼마를 섭취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순수한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혈압이 올라갈 정도로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콩팥이 망가지거나 병이 생긴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한 소금,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라 하더라도 내 몸이 원하는 양만큼은 맞춰줘야지 그 이하로 먹어주면은 혈액이 타개지고 활기가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네 번째는 산업혁명 이후에 소금이 양산되고 식용과 산업용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소금 따로 먹고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따로 섭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어떤 종류의 미네랄이 하루에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기를 어렵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미네랄을 구입해서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은 70 내지 80가지 종류인데 그 수많은 미네랄을 하루에 얼마를 어떻게 섭취하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이론에 따라서 서구와 미국에서는 미네랄 시장이 많이 상업화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네랄도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얼마를 섭취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필요한 모든 미네랄을 매일 섭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시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이 있으면 그 속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그러한 저염식을 전혀 실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과 죽염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저염식 논의는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순소금이,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 나옴으로써 유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설사 일부 맞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고, 그렇더라도 몸이 원하는 대로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먹기 때문에, 천일염이나 죽염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맞는 논리가 있지만은, 특히 한국같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이 있는 천일염, 죽염이 있는데 저염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나 미국에서는 일부 저염식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완전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혀 저염식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체질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르는데, 일률적으로 하루 일일 섭취량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양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체질이나 환경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는데, 인종마다 다르는데 일률적으로 일일 몇 그램 하고 설정해 놓은 것은 그러한 사람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네, 한국과 같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이 있는 천일염, 죽염이 생산되는 나라에서는 일일 소금 섭취량의 상한선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음식에 간을 맞춰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주면 됩니다. 이 소금 섭취의 진실은 싱겁지도 짜지도 않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저염식을 3년이나 5년을 지속하게 되면 우선 맨 먼저 소화기관에서 장애가 오게 됩니다. 신트림이나 거북스러움, 역류성 식도염이 오고 임신부의 입덧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현상인데 임신부가 소금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소화기관의 장애인데 임산부가 하면은 입덧이라고 하고 일반 사람한테 오면은 소화기관 장애라고 부르죠. 다음에는 우리 몸의 혈액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소금기 0.9%, 산 알칼리 농도로 하면 pH 7.4인데 싱겁게 먹었을 경우에는 이 소금기 농도가 알칼리 쪽에서 산성 쪽으로 떨어져서 혈액에 피가 타개지고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배출물들이 몸 밖으로 콩팥이나 간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음양오행의 상생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콩팥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간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심정지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는 현상이 심장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폐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에는 출산을 할 때까지 거의 입덧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많은 전철이나 버스나 결혼식장 이러한 데 이제 가시거나 활동할 때에는 천일염이나 죽염 알맹이를 한두 알 입에 넣어서 침으로 녹여서 자연스럽게 목으로 넘어가도록 해주면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 바이러스 등을 예방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싱겁게 먹어가지고 체질화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이 내가 저염식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균형을 봐서 내 몸이 말라있다, 좀 뚱뚱하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몸이 말라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소화불량이 오고 대변의 상태가 변비기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판단을 하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같은 국물을 가지고 맛을 봐가면서 이 국물 맛이 싱거운지 짭짤한지 비교해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염식이 체질화된 사람은 싱거운 국물을 갖고도 이것은 짭짤한 내 몸에 맞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몸도 마르고 이 싱거운데도 짭짤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되면은 그때부터 좀 더 짭짤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부러 좀 짜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을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염식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서 몸이 바싹 마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미네랄이 없이 골고루 먹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닭고기나 소고기 등 살코기만 많이 먹는 사람은 몸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미네랄을 채워달라고 하는데도 이 몸이 배가 부르는데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뭔가 허기지고 배고픈 걸 느끼기 때문에 미네랄을 채워주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닭이나 살코기를 다시 또 먹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비만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되 미네랄 풍부한 소금, 천일염이나 죽염을 먹어주면은 식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배만 차면은 미네랄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이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미네랄이 없는 순수한 소금이나 정제염이나 닭고기나 살코기만 먹을 경우는 배가 부르는데도 몸속에서는 뭔가 허기지고 더 들어오라고 하는데 미네랄을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같은 미네랄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